뭐 일기 신도시 요즘에 조금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네. 분위기가. 네네. 네. 어떻게 좀 바뀌고 있어요? 일기 신도시 관련한 얘기들도 좀 하나요? 투자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요즘 들어서 정말 많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네. 아무래도 그동안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 투자할 곳을 찾는 거와 함께 그다음에 분위기가 워낙 요즘에 안 좋았다 보니까 네네.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상황에서 뭔가가 이제 하나의 테마가 던져진 느낌? 네, 그런 느낌도 들고요. 그리고 또 본질적으로도 일기 신도시와 관련된 얘기가 이제 나올 때가 됐죠. 네네. 90년대 초반에 입주한 아파트고 벌써 이제 30년이 넘어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얘기가 나올 때가 됐는데 그런 좀 판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저는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 일기 신도시가 여러 곳 있잖아요. 뭐 부천도 있고 중동, 네네. 뭐 군포 3본이라든지 평촌이라든지 뭐 많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 분당 일산도 네. 있고. 예. 네. 근데 이제 그 중에 네. 좀 어느 쪽이 조금 유력할까 이런 것도 궁금하고. 네. 일기 신도시가 지금 가격대가 네. 실제로 내가 만약에 실거주를 하려고 한다 하면 네. 뭐 가격대가 매력적인지도 궁금하고 네. 뭐 여러 가지 일기 신도시를 좀 다방면에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일기 신도시를 사는 것이 맞다 아니면 어떻게 보세요?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릴 때 무주택자와 다주택자 위주로 이제 좀 나눠서 좀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일단 다주택자분들한테 지금 현재 나와 있던 테마가 얼마나 매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주택자분들한테는? 네, 그분들한테는 지금 현재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뭐 세금 규제라든지 그러니까 종부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뭔가 조금 결론이 나야지 뭔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뭔가 섣불리 들어가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무주택자분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지난 몇 년간의 분위기는 그래도 서울이다였잖아요. 근데 그래도 서울이다였는데 문제는 너무 비싸다였었는데 이제 거기서 조금만 외곽으로 나가면 그리고 인프라가 괜찮은 일기 신도시 지역 하지만 조금 오래돼서 찜찜했던 뭐 이런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둘 수 있고 또 이제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기회이면 틀림이 없다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해요. 지금 뭐 기사 보면은 이렇습니다. 돌아섰던 일기 신도시 리모델링 재건축 다시 저울질하고 있다. 재건축 용적률 500% 등 규제 완화 공약이 있고 대선 이후에 일기 신도시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그런 거죠. 일기 신도시 분위기도 달라지고 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정말 많이 하고 있는데 뭐 그걸 가지고 또 어떤 분은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뭐 되겠어 라든지 뭐 또 그게 얼마나 걸리겠느냐 한참 걸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신데 물론 저도 그 말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동의는 해요. 오래 걸리면 틀림이 없다. 근데 분명한 거는 이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이렇게 매력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 무언가 진행된다라고 하는 거는 입지의 변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부동산 투자자라면 이제부터는 일기 신도시 관심 가져야 되는 건 확실히 맞다. 이것만큼은 방향성이 이제 어느 정도 설정이 된 거기 때문에 관심은 무조건 가져야 된다라고 일단 먼저 그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서 언제 접근을 해야 되느냐, 뭐 아직은 나는 좀 아니다라든지 또는 지역적으로 뭐 분당을 갈 거냐, 뭐 일산을 갈 거냐 등등 이런 부분들을 조금 나름대로 판단을 하셔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MJJ님이 일산 이미 너무 많이 올랐어요.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분당도 궁금합니다. 오선님. 근데 저는 이 질문에, 그러니까 그 본인의 판단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요. 지금 그냥 쉽게 표현하면 안 오른 데가 없어요. 안 오른 데가 없는데 문제는 일산이 많이 올랐다라고 하는 거는 아마 그 주변에 있는 무슨 상황을 보면서 그렇게 판단하셨을 것 같은데 사람들은 그렇게 단순하게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요. 앞으로 들어올 호재라든지 주변 지역에 있는 가치라든지 이런 걸로 판단하기 때문에 벌써부터 뭐 일산 너무 많이 올랐어요. 어느 지역 많이 올랐어요. 판단하시는 거는 오히려 투자해서 수익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배제해야 될 판단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요즘 재건축 쪽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뭐 일기 신도시 리모델링 이런 쪽으로 그냥 재건축으로
돌아서는 게 어떠냐, 뭐 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뭐 네. 이 기사도 있습니다. 보시면 재건축 규제 얼마나 풀릴까? 1기 신도시 리모델링 고민 중이다. 그래서 재건축 규제 완화가 예고되고 수익성 뭐 리모델링은 한계가 있으니까 네. 주민들이 기다렸다가 재건축하는 게 어떠냐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요. 네네. 실제로 이제 군포 같은 경우도 네. 3번 신도시 내 18개 리모델링 추진 단지로 구성된 리모델링 연합회가 회의를 열고 사업 방식을 재건축을 함께 고려하는 방안으로 이제 논의를 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이나 뭐 재개발이나 이런 이미 기존에 있던 걸 바꾸는 것 같은 경우는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 속도가 중요하다. 네. 특히 속도가 좋은 곳은 가격이 훨씬 더 비싸기도 하고. 그렇죠. 실제로도. 네. 근데 이게 리모델링이든 뭐 이렇게 갔다가 다시 왔다가 다시 가면은 네. 더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바로 그게 네. 저는 이제 사람들의 속마음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라고 생각을 네. 하는데요. 이분들이 이제 일기 신도시가 대체적으로 그동안 이제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게 리모델링이었잖아요. 네, 네. 근데 그 리모델링이 왜 얘기가 많이 나왔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그동안 상황을 좀 돌이켜 보게 되면 네네. 무언가 부시고 지어야 하는 게 재건축이잖아요. 그러고 싶은데 네. 각종 법적인 규제 조항들이 자꾸 이제 제한적인 요소가 있는데 네. 집은 30년이 넘어버리니까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의 가장 최선의 대안이 뭐냐라고 했을 때 리모델링이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리모델링으로 진행이 됐던 건데 문제는 이번에 이제 당선자가 얘기하는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재건축에 대해서 뭐 이제 아직 이제 설왕설래하고 있지만 네. 안전진단 면제도 해준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거는 뭐 안 될 것 같다. 이런 네, 안 된다는 기사도 또 나왔죠. 네네네. 근데 어쨌든 그런 기사도 나오고 또는 면제가 안 되더라도 그게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사실 리모델링에서 뭐 수직 증축, 수평 증축 하는 건 좋은데 뭐 뚱뚱하거나 네. 원래 기존 모양에서 조금 바꾸거나 하는 것보다는 완전히 밀어버리고 새롭게 바꾸는 게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새로운 인프라 속에서 좋은 어떤 집에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자꾸 마음적으로 무언가 재건축이 조금 이렇게 완화되면은 재건축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건 당연하다고 보여지고요. 실제로 이러한 현상들이 2014년도에 있었어요. 과거에도. 네, 바로 이제 얼마 전이죠. 얼마 전 2014년이면. 2014년 이제 거의 10년 됐어요. 아, 그러네요. 네, 지금 2022년입니다, 부룡님. 제 머릿속에 워낙 긴 시간이 들어있어서 그런가요? 그러니까 2014년도에 네. 그 당시 이제 박근혜 정부였잖아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 그때 분위기가 이제 시장 분위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 박근혜 정부잖아요. 그럼 네. 전전 정부예요. 네. 아직은 현 정부니까 문재인 대통령. 저희 이제 현실을 자꾸 깨워주시는. 네. 어른들이 그러더라고요. 야, 우리 월드컵 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하여튼 죄송합니다. 말씀 끊어서 너무 죄송해요. 네, 근데 그 당시 상황을 보게 되면 박근혜 정부 시절에 9.1 부동산 대책 나오고 이제 2014년 9월이었어요. 네. 9.1 부동산 대책 나오고 그리고 진행되는 것을 보는 내용 중에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 재건축 규제 완화. 재건축 규제 완화. 네, 이렇거든요. 네. 근데 그때까지 그 규제 완화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당시 일기 신도시가 굉장히 리모델링 쪽으로 막 가고 있었어요. 네네. 네, 그래서 수평 증축이냐 수직 증축이냐 이걸 허용해 줄 거냐 많이 하다가 갑자기 재건축을 완화해 준다라고 하는 순간에 분위기가 급변하면서 리모델링이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됐었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어떻게 보면 지금도 좀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 같다. 오히려. 네. 그래서 지금 제 입장에서도 지금 아마 이 재건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뭔가 내용이 나오게 되면 아마 일기 신도시에 계신 분들이 뭐 서로 생각들이 다르실 테니까 차라리 이럴 거면 재건축으로 가자라고 하면서 또 이제 서로 뭐라 그럴까요? 입장이 다르시니까 지연될 수 있는 소지는 오히려 더 지연될 수도 있다. 네, 그런 소지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약간 희망 고문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조금 집값이 지금 만약에 오른다면 이게 만약에 지금 뭐 분위기가 오르는 분위기잖아요. 다시 특히 뭐 연한이 30년 된 그런 아파트들은 좀 오르는 분위기인데 저는 이게 나중에 사람들이 실망을 많이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일기 신도시를 바라보는 관점은요. 이걸 지금 일종도 이것도 지금 테마잖아요. 테마가 발생했으니까 지금 들어가자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접근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자의 그 이해 당사자들의 이해 그 관계가 너무 첨예하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 이런 분위기가 어떤 특정 지역, 이제 일기 신도시 지역의 분위기를 달아오르게 할 것이고요. 또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지연되거나 아직 정확한 얘기가 안 나오면 또 실명매물이 쏟아질 거고,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들쑥날쑥하는 상황이 발생될 거기 때문에 지금 테마가 발생했을 때 즉시 뛰어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러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오히려 일기 신도시라고 하는 테마는 이제 장기 테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눈여겨볼 만한 곳이 생겼다. 이렇게 지켜보시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지금 어쨌든 분당하고 일산 지역 같은 경우, 특히나 이제 분당, 일산하면 대표적으로 서로 이제 비교되는 곳이다 보니까 이 지역들 같은 경우는 분명히 들썩거림이 있을 것이고, 그 중에서도 아마 분당은 좀 많이 올랐는데 일산 지역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안 올랐잖아요. 일산은 거의 분당의 한 65%? 뭐 요 정도 가격이니까. 그러니까 많이 안 올랐던 곳이기 때문에 더더욱 관심이 가는 부분도 있어서 오름폭, 진폭이 조금 더 강할 소진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보실 때 그래서 뭐 너무 올랐네, 너무 안 올랐네 이런 걸 따질 게 아니라 어차피 일산이나 분당이나 이 테마 자체는 결국에는 이 테마는 다음 정권이 들어오고 또 다음 정권이 들어와도 이거는 결국에는 해결해야 되는 테마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테마는 계속 갈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최대한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는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요. 저도 그런 뜻에서 말한 거예요. 이미 많이 올라갔다는 게 바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뜻에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아파트 호가들이 이런 단기 이런 걸로 빵 올라가게 되면 결국에는 계속해서 그 가격에 있는 그런 거 그렇게 되잖아요. 그게 지금 현재 이런 일기 신도시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 뭐 가릴 거 없이 지금 전부 다 기대감이 엄청 높기 때문에 사실 이게 기대만큼 그렇게 추진이 될 수 있을까? 이거는 뭐 계속 공급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마다 이제 나오는 얘기인데 실제로 그 기대만큼 추진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되지 않을 수 있다. 이게 사실 지금은 이제 상승 요인이지만 상승 요인으로서도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는 거고, 장기적인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또 뭐 하락 요인이잖아요. 많이 공급이 된다고 하면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그게 그 공급이 빨리 사실 이번 임기 내에 그렇게 쏟아지는 공급을 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번 당선자의 임기 때는요, 어떤 결과가 분명히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한 가지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 중에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일기 신도시는 이제 테마인데, 방향성이 잡힌 장기 테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뭐가 뭐냐면요. 저는 예전에 재개발이라고 하는 테마가, 그러니까 저는 이전 장에 투자를 해봤던 사람이잖아요. 지난장의 테마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노무현 정부 시절의 테마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재건축과 재개발의 움직임보다 저는 이번 장의 상승장에 특히 이제 재건축 재개발, 그 중에서도 재개발 이쪽이 움직임이 굉장히 강했다고 보거든요. 그 강한 이유가 그만큼 오래됐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가 있다라고 봐요. 그런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재개발이 진행되고 또 이번 정부와 다음번 정부의 재개발이 진행되겠지만 그거는 이제 재개발은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끝나가는 상황이 되겠죠. 그랬을 때 등장하는 거는 결국 지금 현재 남아있는 건 일기 신도시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테마는 이번 정권이 들어서서 결론이 나는 테마는 아닌데 이거는 거의 100% 해결할 수밖에 없는 정치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테마다.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되는 테마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 국민의힘하고요. 그다음에 민주당 쪽에서 이미 일기 신도시와 관련된 그 법안 같은 거를 발의를 했어요. 그래요? 법안 같은 거를 발의를 했다는 얘기는 정부 차원에서도 그다음에 이제 정치권 차원에서도 이 일기 신도시 테마는 이전보다도 좀 더 확실하게 해결해줘야 되는 국민들이 원하는 테마다라고 하는 거를 조금 느끼지 않았나. 예전 장의 일기 신도시는 변죽만 올렸거든요. 해줄게 말게 그다음에 리모델링 하는데 수직 증축 해준다. 그러다가 또 몇 개월 있다가 안 된다. 자꾸 이렇게 갔는데 최근에 나오는 분위기로 보게 되면은 이 양당에서 어쨌든 발의를 했어요. 그러면 이 발의를 했다면은
이 발의를 한 내용의 결과물이 결국 일기 신도시 개발에 대한, 그리고 또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는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했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러면 저는 분명히 이 부분은 사실 일기 신도시가 개발이 안 되는 게 네네. 옛날 택지개발지구 보면은 택조법 에 해당돼서 네. 용적률 몇 %, 무슨 몇 %. 용적률이 정해져 있다 그러더라고요. 있잖아요. 네. 그래서 분당 같은 경우 용적률 다 찾아먹어가지고 이제 재건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리모델링 한다. 네. 뭐 그게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인데 네. 문제는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면 그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건 그 일기 신도시에 영향을 주는 테마들에 해당되는 네. 그 관련 법령들 네. 이것들을 바꿔야만이 재건축이든 재개발, 네. 리모델링이도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저는 근데 이 발의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는 예전하고 좀 다르다. 그리고 특별법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네. 결국에는 이 특별법이 나오게 되는 과정이 아마 뭐 민주당도 사실 이거를 거부할 수는 없을 거예요. 아무리 이제 부동산 상승이나 이런 걸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법안을 발의하지 않나 싶고, 네. 그런 법안을 발의했다면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뭔가 새롭게 개발을 하는 쪽, 네. 관련된 그 일기 신도시와 관련된 그 지구 단위 계획들, 네. 이것들을 분명히 바꾸게 될 거고, 이것들이 아마 올해, 내년, 아마 언론에서 조금씩 나오게 될 거라고 봐요. 네. 그러면 지금 리모델링이 먼저냐, 뭐 재건축이 먼저냐 이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구나라고 하면서 네. 저는 그래서 자꾸 이제 제가 일기 신도시를 집중적으로 봐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그런 게 있잖아요. 2년 내에 팔면은 중과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일단 2년 내에 팔면 중과가 되니까 제가 이제 일기 신도시 네. 알아봤거든요. 투자를 저보다 빠르신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투자를 저도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실제로도 하고 있으니까 이제 네. 그 좀 각을 재보려고 이게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내가. 근데 네. 지금 뭐 욕을 많이 먹습니다만 사실 네. 뭐 김현미 장관님부터 변창흠 장관님 그리고 네. 예. 고통부 장관님. 네네. 노영욱 장관님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대책도 나오고 뭐라 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채팅 얘기는 구체적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네. 채팅방 분위기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네. 근데 저는 그거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봐요.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규제로 묶여 있잖아요. 이거를 이 상황에서 해서 가격도 다 이제 어떻게 됐니 어쩌니 이렇게 됐잖아요. 네. 이제 여기까지 1막 끝. 시즌 2 이제 하는데, 시즌 2에서 지금 일기 신도시가 아무리 재건축 속도를 내서 이제 초기 단계잖아요. 네. 전부 다. 그럼 초기 단계에 있는 것들이 안전진단이 편해지든 그 다음에 행정 절차들 사업 시행이나 이거 쭉 풀어준다고 해도 네. 여기에 지금 다주택자가 진입할 수가 없구나. 그렇죠. 왜냐면 중간에 팔고 나오는 게 안 되잖아요. 중간에. 맞아요. 주택이니까. 네. 그러니까 아니면은 재건축에 그거 상가들? 상가도 상가동으로 하나 봐준다면서요. 그래서 상가동에 들어가가지고 그거 하는 거밖에 없는데. 네. 그러니까 일기 신도시 진행이 생각보다 조금 빠를 수 있는 이유를 또 반대로 찾아보자면. 네. 그거죠. 이미 그 투기 수요가 다 묶여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이제 사서 들어오거나 하는 분들은 실거주 할 수 있는 분들, 네. 실수요, 아니면 무주택이거나 그런 분들 이미 산 사람들은 어쩔 수 없고. 네. 근데 지금부터 이제 속도 낸다고 해서 그게 다시 이제 들어가려 그러면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지금 들어가기가. 맞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일기 신도시가 테마 자꾸 얘기를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게 약간 남들이 볼 때는 부추기는 것처럼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저도 생각할 때 부추긴다는 개념이 아니라 네. 이 테마는 앞으로 이제 10년간 갈 테마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되, 내 상황이 다주택자라고 한다면 네. 결국 나한테 영향을 가장 주는 거는 지금 양도세 중과부터 시작하는 건 세금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상황에서 들어간다? 네. 이거는 절대 하지 말으셔야 할 행동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다만 이제 무주택자분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입지가 좋은 곳이 더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네네. 그런 데는 조금 더 고려해봐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다주택자분들한테는 저는 좀 더 기다리셔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지도 않았고 네. 들어서고 난 다음에 어떤 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지 인수위에서 이제 모여서 또 열심히 또 회의들을 하시겠죠. 네네네. 그 내용들이 나오지도 않았던 상황에서 그것들을 판단하고 일기 신도시에 또 뭐 추가 구매를 한다거나 뭐 한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뭐 여러 가지 스탠스들이 있겠지만 다주택자 분들은 이 지금 저희가 하는 이 내용들은 네. 이 장기적인 스탠스 차원에서 나중에 내가 투자할 만한 곳으로 네. 포켓 주머니에다가 쫙 넣는 이런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시는 게 맞는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느낀 거는 야 이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고. 네. 되게 의외로 그냥 무반응일 수 있겠다. 지금 호가 움직이는 정도에서. 네. 그러니까 재건축, 구축 아파트들. 네네. 왜냐면 거기에 이제 사실은 투기 수요가 들어가줘야지 이게 뿜뿜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못 들어가니까. 네. 네. 그래서 진행을 빨리 해도 뭐 오히려 지금 누구야? 윤석열 이제 당선인. 네, 뭐라 불러야 될지 모르겠네. 사이에 디졸브 기간에 있으니까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네. 하여튼 네. 그분이랑 이제 저분 사이에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되게 민감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뭐 유난 떠는 게 아니라 되게 네. 민감한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데 이게 의외로 좀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런 네. 생각을 드시는 그리고 막 게 맞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매물 들어갔다 그러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실제로 뭐 연락 드려보고 하면은 그 시장 분위기가 엄청나게 막 뜨겁고 막 이렇진 또 않더라고요. 맞아요. 네. 예, 그냥 언론에서 그렇게 나오지만 네. 뭐 저분에서 그분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그게 막 의외로 뭐 그런 분위기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들리고 네. 그래서 생각보다 뭐 좀 그렇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계속 들어요. 네, 네. 저도 일기 신도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네. 이제 뭐 장기 방향성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저는 지금의 시기가 네. 결국 사람들이 사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를 고민하는 이 수요들의 움직임을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수요들이 다주택자들은 쉽게 말해서 손발이 많이 묶여 있는 상황이고 네, 맞아요. 실수요자들은 주춤하는 상황이고 뭐 우왕좌왕하는 상황이고 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갑자기 지난 한 2, 3년 전의 분위기처럼 급등을 한다? 네. 이거는 기대하실 이유가 없죠. 네. 그렇게 기대하시는 건 절대 아닌 것 같고요. 지금은 어쨌든 수요가 네. 더 이상 사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심리들이 굉장히 팽배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이 부분을 생각하게 되면은 무리하게 들어가실 상황은 분명히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 전제하에 일기 신도시 테마를 가지고 얘기를 할 때 조금 더 길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근데 그러기에는 이 테마는 꽤 오래 갈 것 같다. 네. 그래서 좀 더 잘 지켜봐라.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